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뭘 봤어요? 전 시간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를 봤잖아요. 자,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즉 간첩 잡을 때 하는 통신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자, 7조도 출제가 잘 됩니다. 1항 체크하시고.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자, 줄여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밑에 다음 구분에 따라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한다고요. 자, 1호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 내국인 동그라미 쳐볼게요. 즉 일방이 또는 쌍방이 내국인이란 말은 적어도 한 명만 끼어 있더라도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수석판사입니다.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개정됐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수석부장판사였는데 지금 부장이란 말은 빠지고 수석판사입니다.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상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단서 있는데 단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밑에 2호 가볼게요. 자, 2호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잖아요. 적대국가입니다. 적대국가. 반사국가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단체, 그 다음에 외국인, 다 외국이죠. 외국인, 그 다음에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이게 누군가요? 북한이지, 북한. 한반도 내의 집단은 북한을 말하고 그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원인 때, 그쵸? 그때, 그리고 단서 1호 단서, 별 의미가 없고, 그때는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승인사항이야. 됐나요? 자, 올라가서 보시면, 자, 내국인인 때, 일방이든 쌍방이든, 이것도 나와요. 일방 또는 쌍방입니다. 자,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라. 적대국가, 그치? 외국기관이야,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한반도 내 집단일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라. 됐어요? 바꾸면 틀려요. 1호와 2호, 고등법원 판사와 대통령을 바꾸면 틀리고, 허가와 승인을 또 바꾸면 또 틀려요. 됐죠? 자, 2항 갑니다. 1항 규정에 따른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빨간색 4개월 동그라미. 우리 앞에서 2개월짜리 있었지, 2개월짜리. 예? 그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2개월이었잖아요. 근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 4개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더 늘어요. 그리고 목적 달성되었을 때는 즉시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연장 같은 경우 또 이것도 4개월이다. 4 플러스 4입니다. 4 플러스 4. 됐죠? 됐어요. 여기는 그게 없네요. 총 연장 기간, 그 기간 제한은 없는데 일단 4 플러스 4입니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범죄 수사보다는 2개월씩이 더 길다, 이런 말이에요. 단서까지 있는데 굳이 단서까지는 볼 거 없고 4개월짜리 좀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있네요. 요 3항 있네요. 1항 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해서는 6조 2항, 4항부터 6항 및 9항을 준용한다. 없네요. 총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여기 제가 8항이 들어가 있는가 봤는데 8항은 없네요. 그치? 4개월, 4개월밖에 없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끝났고 이제 긴급 통신 제한 조치 볼게요.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자, 범죄 수사와 국가안보 이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범죄 수사 목적, 국가안보 목적 여긴 1호입니다. 1호. 국가안보 목적 1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국가안보 목적 2호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호와 2호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먼저 8조. 자, 1항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고 5조 1항, 7조 1항 1호 규정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그 밑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없이도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5조 1항이 뭔가? 여기 있잖아. 범죄수사 목적. 그치? 그리고 7조 1항 1호는 국가 안보 목적 관련된 1호를 말합니다. 그쵸? 일방 또는 쌍방이 내국인인 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항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장은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6조, 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청구해야 되고 그 제한 조치를 한 때부터 자 36시간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라. 36시간 알아두세요. 자, 경찰이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미리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라. 그런 얘기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끊고 급속을 요할 때에는 그래서 미리 지휘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건 예외죠. 항상 지휘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요. 요 사망이 작년도 기출입니다. 승진 기출. 그 다음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 감청서 등에 근거해서 하면 되고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종료 후입니다. 여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종료 후 7일입니다. 7일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7일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그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한 검사, 경찰, 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 통신 제한 조치 통보서를 송부하면 돼요. 하는데 7일 내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일보다는 중요한 것이 위에 나와 있는 36시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비교하자면 그래서 요거를 색깔칠할게요. 자, 그런 내용이고 이 8조가 출제된 것은 3항 요 하나가 이제 작년도 승진 기출입니다. 혹시 또 몰라요. 1항, 2항이 나올지 뭐 나머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출은 3번, 3항에 한번 된 적이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는 2호죠. 2호 뭐였어요? 그치, 적대국가. 대통령 승인 받는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줄에 2호 나와 있네요. 2호 밑줄 그시고. 자, 2호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거나, 받아야 되는데, 그쵸? 받을 여유가 없거나, 여기가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또,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게 2번이죠. 즉, 1번이거나 2번일 때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쵸? 긴급 제한 조치 2호일 때는 대통령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소속 장관,
장관 동그라미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대신해서 그런 내용이고 자 9항도 보시면 자 지체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도 36시간 나와 있네요. 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는 즉시 제한 조치를 중지하라. 앞에도 뭐였어요? 여기도 36시간이었고 여기도 36시간이네요. 색깔 칠할게요. 자,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8조 즉 범죄 수사 목적이나 긴급 제한 조치 1호일 때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법원의 허가 필요 없이 그렇죠?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2호 같은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근데 여기서는 별도로 누구의 허가를 맡아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허가 없이도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2호만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고 36시간은 똑같고요. 자, 기타 규정은 보세요. 기타 규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조문 나오네요. 자, 12조 2가 나오는데 요 신설된 것이 2020년도입니다. 그쵸? 여기 이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조문이냐면 여기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훼손 나와 있지? 인터넷 훼손에 따른 통신 제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패킷 감청이라는 거예요. 패킷 감청. 패킷 감청 관련된 조항이 어디 2020년도에 신설됐다는 거죠. 원래 패킷 감청 조항이 예전에 있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삭제가 되었었다가 2020년도에 필요성이 그나마 있잖아, 그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부활을 해서 여기 보듯이 1항부터 해서 6항까지죠. 이 6항까지가 많이 이제 조문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었는데 이 통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권한 남용 방지 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서 진행하는 이 패킷 감청은 허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되자마자 출제가 몇 번 됐어 지금? 3번 됐다고 나와 있나? 3번 됐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승진시험에 이 조문에서 두 개의 조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중요한 조문이라서 공부를 해두세요. 패킷 감청 조항이다 하는 거예요. 뭐 실무에서 배울 겁니다. 실무에서 배우거나 뭐 경찰학 시간에 배우거나 할 텐데 뭐 그건 그거고 통비법 관련 법조문 12조의 2는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항은 검사지 2항은 사경이고요. 자, 일단 검사가 인터넷 훼손을 통하여 즉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즉 패킷 감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때 그렇죠? 그 전기통신을 12조 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그다음 보관하거나 할 때에는 집행 종료일로부터 14일 동그란 내에 허가법원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해야 된다. 14일입니다. 자, 사경도 똑같죠? 사경도 똑같이 패킷 감청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보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지 사용이나 보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자 할 때는 역시 14일 동그라미. 네,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1항에서 검사가 법원에 승인 청구하는 거 기간이 14일이고 경찰이 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거 14일입니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는 각각 14일이다. 그리고 자, 2항에서 검사가 법원에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여기도 14일 하면 틀려요. 여기는 다른 색깔로 7일짜리다 이거예요. 요 2항 있죠? 2항. 요 2항이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 검사가 경찰에게 승인 신청하는 기간은 14일. 검사가 법원에 승인 신청하는 것은 7일입니다. 작년도 기출이라고. 자, 나머지 거 보시고요. 5항 볼까요? 검사, 경찰이 1항에 따른 청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4일이지? 이내에 통신 제한 조치를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라. 끊고 법원에 승인 청구를 했을 때에는 그치?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폐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검사나 경찰은 5항에 따라 폐기해야 할 때, 그치? 폐기하는 때는 폐기 이유와 범위 일시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사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로부터 7일 동그라미 내에 허가한 법원에 송부해야 한답니다. 한다. 자, 요 6항 있죠? 6항. 6항이 작년도 기출이에요. 작년도 기출. 여기서 검사, 경찰은 폐기했을 때에는 폐기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송부를 하라. 법원입니다. 검찰이 아니고요. 어떨 때? 폐기했을 때. 폐기했을 때는 니들만 폐기했다고 해서 니들만 알지 말고 법원도 알아야 돼. 법원도 폐기했다는 것을 법원에게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적 기관 법원에다가도 폐기했다는 것을 7일 내에 폐기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다가 송부하라. 됐어요? 이것이 작년도 기출이고 숫자만 좀 봐두시면 되네요. 숫자. 5항 다시 볼까? 검사, 경찰은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4일 내에 폐기하라. 그리고 법원에 승인 청구를 했을 때에는 승인 청구서를 발부받거나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폐기를 하라. 즉 법원에까지 넘어갔을 때는 7일 내에 하고 법원에 안 넘어갔을 때는 14일 내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6항 폐기했다면 너들만 알지 말고 법원에다가도 알려줘야 되는데 폐기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알려주랍니다. 말입니다. 7일. 자,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3조입니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나왔네요. 별표 하나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어디서 출제가 됐네. 그쵸? 자, 볼게요. 1항. 검사, 경찰은 수사, 형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확인자료, 열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 경찰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이 필요성이죠.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 발견, 확보, 증거 수집,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해서 해당 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요것이 보충성이라는 거지.
보충성. 그래서 즉 열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면 일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보충성,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열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사망 1항 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할 때 요청 사유, 연관성, 필요한 자료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어디다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이야, 허가사항이다. 일단 끊고, 요 사망이 15년도 승진시험에 나왔어요. 요 단서는 말고 본문이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는 미리 관할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시험 문제 내려면 어디 하나 100개 쓰면 되는 거예요. 사항을 100개 쓰든 5항을 100개 쓰든 100개 쓰는 건 100개 쓰는 것인데, 일단 기출이 뭐가 됐는지 좀 봐두시면 되고, 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봐주시면 돼요. 사망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쭉 보세요. 폐기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래요. 제가 안 읽는 거라 할지라도 보세요. 7항 볼까?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 장에게 확인자료 제공을 한 때에는 연 2회네요. 연 2회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제공한 날로부터 7년간 비치하라는 얘기 나왔네요. 자, 13조의 3을 봅니다. 출제된 바 없네요. 별표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1항 검사, 경찰은 밑에 자료 제공받은 사실과 요청기간, 기간 등 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된다. 뭘 서면 통지하지? 자, 밑에 1번, 2호, 3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공소 제기한 거 또는 안 한 거, 입건하지 아니한 처분, 이것은 30일 내 서면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수사 중지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30일 내에 서면 통지하면 되고, 뭐 단서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수사가 준행 중일 때에는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역시 30일 내지 서면 통지하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1호는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고요. 30일이야. 여기 30일. 여기 30일. 밑줄이라도 거줘야지 이게 눈이 가요. 밑줄이라도 거줘야지. 그래서 요 서면 통지하는 부분 1호, 2호, 3호 각각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쭉 이렇게 묶으셔요. 자, 이어볼게요. 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유예사항입니다. 1, 2, 3, 4 묶으시고요. 어떨 때 유예할 수 있을까? 그래,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생명이나 신체 안전, 증거인멸, 도주방지, 위협, 그 다음에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앞에서 했었지, 안생은 유예다.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유예사항 두 가지 배웠잖아요. 그쵸? 몇 조에서 배웠지?
구조 2에서 두 가지 배웠어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생명신체의 안생은 배웠는데 하나 더 있네. 여기는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증거인멸 할 때 인, 명예할 때 명, 네 가지야. 적으세요. 네 가지라고. 자, 앞에서 두 가지와 여기서 네 가지 3번, 4번이 추가됐는데 3, 4번이 왜 추가됐는지를 봐두세요. 그럼 확인자료 통지야. 확인자료 통지라고요. 구조 2는 집행에 관한 통지잖아. 그치? 자, 3항. 통지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승인사항입니다. 자, 됐고. 그 위에 30일짜리 숫자 좀 받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또 있네. 사항도 있네. 사유가 해소됐을 때에는 역시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30일입니다. 여기도. 통지받은 당사자는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건 됐어요. 자, 30일짜리 좀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거 눈팅하시고 자, 13조의 4 자, 절차 나왔네요. 보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대화 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성취할 수 없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법조문 좀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나오지 뭐 10대 문제 나오진 않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수업용으로서는 공부했다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